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구리하고 은이 최근 들어서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경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시사점도 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구리에 특히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저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이제 네. 구리에 들어가 있는데, 요새 좀 안 나와가지고 되게 좀 속이 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구리하고 은 하면 다 좀 산업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금속들 아닌가요? 네. 그래서 긴 시계로 보면 대체로 크게 추세는 같이 움직이는데 은은 아무래도 좀 산업용 금속의 특성이 구리보다는 좀 많이 약해서 은은 좀 금이랑 좀 더 같이 연동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뭐 또 여러 가지 제가 앞으로 지금 설명해드릴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방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구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인 얘기들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그 먼저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 복잡하실 텐데 그냥 하나씩 그 설명드릴게요. 그 처음이 파란색 구리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이 구리고 빨간색이 은인데 좀 같이 가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구리는 상승을 하고 상승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쭉쭉 가야죠. 네. 은은 올해 중순부터 좀 빠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구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금속이라서 앞으로의 경기 기대가 클 때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클 때 또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구리의 상승에 가장 중요했던 역할은 수급이라고 합니다. 수급이요? 네. 그 국제 구리 연구 그룹이라는 곳에서 정제된 구리의 어떤 수지, 글로벌 수지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0만 7천 톤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10만 7천 톤 가량 생산이 부족했다, 공급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이유가 팬데믹 때문에 일단 구리 생산이 자체적으로 중단이 됐었고, 그렇죠. 그게 올해 7월부터 이제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런 생산량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또 중국 쪽에서 구리 소비가 올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기 흐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요인들이 겹치고 또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이게 더해져서 구리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가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수급 상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좀 긴축적인 이런 수급 상황이 내년에는 조금은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조금 더 늘어나고 소비는 올해보다는 조금 줄 거라고 해요. 그 이유가 중국 부동산 부문의 경기가 좀 악화가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구리 소비는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정제된 구리 생산 증가율이 올해가 4%였는데 내년에는 5%, 그러니까 구리 공급이 4%에서 올해 5% 정도 늘 것이고 구리의 소비 증가율은 올해 4.7%에서 내년에는 3.6%로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은 조금 풀리지만 그런데 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느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여전하고 또 팬데믹을 거치면서 꼬였던 그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단숨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다소나마 조금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긴축적인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구리 가격은 최소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마켓워치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은을 좀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붉은색 그래프인데 올해 초순까지는 구리랑 같이 좀 상승을 하다가 올해 중순 이후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구리 가격이 은을 웃돌 때는 글로벌 경기 기대감이 클 때라고 하는데요. 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실질금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은이 실질금리와의 역의 관계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실질금리가 낮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떨어지니까 은이나 금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실질 금리가 이제 앞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금이나 은의 수요는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5년물 지금 실질 금리인데 실질 금리가 올해 계속 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큰데 이 명목금리가 오르질 않아서 지금 실질금리가 이렇게 지금 낮게 있는데 이제 명목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오르기 시작하면 실질금리는 이제 앞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은 가격은 자연스레 계속 더 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수급 상황으로 봐도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석류 시장에서 그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좀 줄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런 수급 요인이 또 좀 있고 은의 산업용 금속 특성이 좀 많이 약하고 또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은 변동성이 큰 금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해서 금이 떨어질 때 은은 조금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은 가격이 구리보다 좀 더 크게 하회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경기 회복 기대라든지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상품들 원자재의 어떤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영향이 장기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영향 같습니다. 뭐 내년 초순까지는지 몰라도 내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팬데믹이 종결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시각이 좀 많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도 전반적인 그 기존을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그 지역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권 기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구리 같은 경우 네. 어떤 생산이 상당히 타이트했던 이유가 네. 이 대부분 일단 광산 국가들이 저개발 국가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도 낮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광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산업들이 좀 특히 코로나19에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오미크론 변이가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이라든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네. 또 생산이 몰려있는 국가 내에서는 계속해서 창궐하게 된다면은 저의 퇴직연금은 좀 더 두둑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오미크론이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떤 방금 말씀해 주신 광산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영향을 미친다면은 최근에 이 지지부진한 어떤 긴축적인 그 공급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파란색 구리가 은을 웃돈 게 가장 최근에 웃돈 게 2017년 이제 중순부터 이제 2019년 중순까지잖아요. 네네. 이 2017년 중순을 보면 실질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때 구리가 은을 상회하는데 하다가 실질금리가 2019년 그렇죠. 초순을 기점으로 꺾이죠. 이 은과 구리 가격도 후행적으로 2019년 한 5, 6개월 지나서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질금리의 흐름과 조금 몇 개월 후행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대체적인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조는 이제 인상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통화 긴축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구리와 은의 어떤 행보는 더욱더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극명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네. 네. 저는 파란 곡선만 계속해서 올라가면 괜찮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은 가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은수저 한 벌 집에 있는 게 전부인지라.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리와 은의 관계에 대해서 경기 흐름과 연관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